여러분, 아무거나 착한 일 하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생각 없는 이기적인 행동도 존재하겠죠? 여기 인간들이 영원히 망쳐버린 8개의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에게 웅장한 폭포, 강력한 강, 수정같이 맑은 푸른 만, 장엄한 암석 형성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간은 이런 놀라운 자연의 경위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신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닌 사람들 스스로가 이 소중한 곳들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8개의 관광 명소를 확인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8번 인도네시아의 바닷속 아마존. 2017년 3월 칼레도니아 스카이라는 4,290톤짜리 영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방의 열도인 라자 암팟 지역의 산호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닷속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산호초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죠. 그 배는 조류 관찰 여행을 즐기고 있는 수백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순간에 배는 어째선지 코스를 벗어나 썰물에 걸려 산호초에 좌초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80평방미터 이상의 산호초가 손상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요. 배를 끌어내기 위해 예인선을 사용했죠. 이는 이미 손상된 산호초를 더 손상시켰습니다. 공식 평가팀 책임자인 리카르도 타필라투 박사는 산호초가 회복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7번 미국 오레곤주의 오리바위. 오리바위는 기완다만 주립공원 지역의 태평양 위에 자랑스럽게 서있던 받침대 모양의 암석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오리머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전문 사진작가와 아마추어 사진작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리바위는 1900년대에 처음 문서로 보고됐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자연은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불행히도 주 당국은 이곳에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경고 표지를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바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 오리바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바위층이 취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10대가 몇 초 만에 이 자연의 경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들의 기물 파손 행위는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녹화됐습니다. 그가 10대들에게 항의하자 그들은 친구가 이 바위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리바위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최악의 부분은 파괴한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들이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범인이 발견돼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레곤주 법에 따르면 고작 한화로 약 5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무지는 일시적이지만 어리석음은 영원한 거죠. 이게 충격적인 기물 파손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타주 고블린에 대해 들으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6번 미국 유타주의 유타주 고블린. 고블린밸리 주립공원에 가보신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하실 거예요. 온 사방에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바위가 훨씬 더 얇은 사암층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침식과 여러 가지 풍화작용이 1억 7천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비현실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바위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2명의 전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남자들은 고대 바위를 파괴하면서 환호하며 웃었죠. 이 바위 파괴범들은 체포되어 결국 3급 중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원에 새로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천 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두 남성이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100만 년 된 바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파괴돼야 한다고 합니다. 5번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의 과이라 폭포. 과이라 폭포는 파라나 강에 위치한 여러 개의 거대한 폭포였습니다. 파라나 강은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따라 흐르죠. 이 폭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높이가 약 114.3m나 됐고 떨어지는 물의 포효는 32.1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폭포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죠. 다음 질문이 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폭포가 사라지게 됐나요? 답은 사람들입니다. 1982년 브라질 정부는 수력 발전을 위해 파라나 강을 가로지르는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거죠. 브라질은 이타이프 저수댐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과이라 폭포는 영원히 파괴돼 버렸죠. (4번) 볼리비아의 차칼타야 빙하.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에서 해발 고도 5,300m에 도달하면 숨 막힐 정도로 거대한 빙하가 보일 거예요. 20년 전에 갔다면 그랬을 수 있겠네요. 차칼타야 빙하는 볼리비아에 온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꼭 봐야 하는 여행 필수 코스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키 코스이면서 적도에 가장 가까운 스키 리조트가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키 로지도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보다 더 높은 고도에 위치했었죠. 게다가 스키를 타는 동안 티티카카 호수의 놀라운 경치도 즐길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 요즘 이곳을 방문한다면 진흙과 얼음 덩어리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 때문이죠.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빙하의 80%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2009년에 영원히 사라졌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3번 니제르 사하라 사막의 테네레 나무. 니제르의 사하라 사막 402.3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유일한 나무인 테네레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캐러밴과 여행자들이 끝없는 모래 속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랜드마크였습니다. 1930년대 이 나무는 군사용 지도에도 표시됐을 정도였죠. 과학자들은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대한 뿌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다양한 추정치에 따르면 이 나무의 뿌리는 지하 12.1에서 30.5m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3년에 한 남자가 트럭으로 이 나무를 들이받아 나무 줄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100년 된 캐러밴 길을 따라 달리다가 몇 킬로미터 내의 유일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 나무의 마른 줄기는 니제르 국립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었던 곳에서는 테네레 나무를 대신하는 금속 조각품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번 태국의 마야 해변. 태국 마야 해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장소는 2000년에 영화 비치가 발표되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청록색 물, 하얀색 모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성한 녹지는 다른 인기 있는 관광지와 차별화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해변의 명성은 이 낙원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00년에 이곳 바다에서 수영을 한 이후 마야베이는 태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장소가 됐습니다. 그 해변엔 하루에 200척의 보트와 5,0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흘러들어왔으니 이곳이 얼마나 손상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트, 쓰레기, 심지어 선크림으로 인한 오염으로 마야베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태국 당국은 이 해변이 큰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폐쇄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일에 많은 일시적으로 4개월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한 번만으로 마야베이가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변 폐쇄가 적어도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마야베이의 생태계 회복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번 페루의 나스카 라인. 리마에서 40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스카 지상화는 450.6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양식화된 식물, 살아있는 생물 및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진 거대한 그림은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죠. 나스카 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중에서 보는 거예요. 이 경우 떠오르는 질문은 나스카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이 수많은 지상화는 매우 오래됐는데 말이죠. 대부분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된 이미지의 수수께끼나 웅장함은 파괴범들이 나스카 라인을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을 통과하는 범아메리카 고속도로입니다. 2018년 2월 한 남자가 의도적으로 트럭을 나스카 라인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 3개의 직선 지상화를 손상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운전자들이 그곳이 보존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넘어간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상화의 또 다른 위협은 놀랍게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었습니다. 2014년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담에서 그들은 변화할 때입니다. 미래는 재생 가능합니다. 그린피스 라는 커다란 메시지를 땅 위에 남겼습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는 지상화 중 하나인 벌새와 너무 가까이 있었고 메시지 자체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발자국도 이곳을 손상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에 의해 창조된 귀중한 걸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